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이슈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공사비 관련한 문제가 있죠. 시공사가 조합에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올해만 5,048억 원입니다. 참고로 부가현 뉴타운 2구역도 평당 공사비를 610만 원에서 859만 원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재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면 향후에 내가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조합 간의 의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업성에 달렸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에 들어가야지 이런 비용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곳, 즉 어떤 곳이 사업성이 높은 곳인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용적률의 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더 고층의 아파트가 될 곳을 보면 좋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일자로 국토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정비사업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으로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승강장 기준으로 반경 250m에서 350m 이내에 전체 구역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중심지 역세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중심지 역세권의 경우에는요, 특히 범위가 최대치인 350m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들보다는 이곳에 가는 게 유리합니다. 중심지 역세권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지구 중심은 제외를 하고요, 위에 있는 지역 중심과 광역, 도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 사이에서도 재개발이 실제로 가능할 만한 조건을 또 따져봐야겠죠. 우선 강남역이나 삼성역 같은 이런 곳들도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들은 이미 업무시설이나 신축들이 크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은 좀 힘들죠. 이번에는 현실성이 있는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대입구역이라든지 용두역과 청량리역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돼요. 거기다 노후도까지 높습니다. 이곳들에 원래는 상환 용적률 300%까지 개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120%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360%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상향된 용적률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뉴홈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뉴홈을 제외한 나머지 50%의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 말인즉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이만큼 적어지는 거죠. 참고로 뉴홈이 뭔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분양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많은 인기를 받고 분양한 동작구의 수방사 부지 또한 뉴홈으로 공공분양했던 아파트예요. 잠시 이쯤에서 역세권 시프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역세권 시프트의 여러가지 조건이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요. 이로부터 대부분의 구역들은 추진하기 어렵게 됐고 높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가 힘들어진 만큼 당연히 실망도 컸습니다. 그 지역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량리역의 용두역 인근과 전농 14구역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어려워져서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양동의 건대 입구역도 모아타운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국토부 개정안으로부터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가 다소 힘들게 된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정법의 개정안이라서 모아타운에 대한 용적률 120% 상향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용적률 상향을 더 받는 곳으로 좀 전에 서울 동부권 지역들을 언급했었죠. 건대구역이나 청량리역의 경우에는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이 되면서 반경과 노후도까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처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게요. 은평구에 있는 불광역과 연신내역, 이곳들도 반경과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후보지 선정이 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프리미엄 또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경과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서 내가 좀 더 저렴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이미 이렇게 지정이 된 곳들보다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곳들 중에서 좋은 입지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더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 몇 군데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들을 잘 검토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